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이민선입니다. 네, 오늘은 총이치 시간에 배웠던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스피치 해보겠습니다. 네, 스피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총이치가 장착되는 구강 해부학 구조의 이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이 목표입니다. 총이치 보철물은 저작, 심미, 발음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보철물인데요. 이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그런 심미적인 목적만을 가진 보철물이 아닌 편리함과 기능적인 면이 우선시 되어야지 보다 실용적인 그 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구조를 건드리지 않아야 환자가 이거를 꼈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야 의치 탈락 빈도수가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알고 만들어야 우리는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구강 해부학 구조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석고 모형인데요. 이것은 상악, 무치학 환자의 그런 석고 모형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모형의 제일 윗부분이 이렇게 각이 져서 상악인지 이제 바로 알 수 있지만은 이 수업을 다 보시고 나면은 상악 모형만이 가진 그런 특징들을 이제 먼저 발견하시게 돼서 이게 상악 모형이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은 또 하악 무치학 환자의 그 모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상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것이니까 하악이다라고도 알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하악 모형만이 가진 이런 특징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것은 하악 모형이다 이런 것을 또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무치학 구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왜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 다르듯이 환자분들마다 구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 환자처럼 상악이 이렇게 심하게 퇴축돼서 하악공보다 훨씬 작아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하악 둘 다 이렇게 심하게 퇴축된 환자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양호한 상태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치아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이제 이 근육들이 이제 생기면서 어느 정도 치조골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 이런 환자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총이치가 버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려질까요? 네, 바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고 만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 껴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상악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 구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상악 순소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maxillary labial planium이라고 하죠. 네, 상악 양중절치 사이에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합니다. 근데 이 순소대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입술을 위로 잡아당기시면은 끈처럼 이렇게 딱 일자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상악 순소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절흔이라고 하는데요. 절흔이란 그 관절 돌기와 근육 돌기 사이에 깊게 파인 부분을 다 절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움직임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의치가 많이 이게 덮이게 된다면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하고 보철물을 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움직임에 이제 소대의 움직임이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 부분을 이렇게 넓게 이제 제외를 하고
의치를 만들게 되면은 이 의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악 순소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들어간 부분들을 상악 순측 절흔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상악 협소대입니다. maxillary buccal cranium. 소구치의 협측 치음 부근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은 한 개 또는 이제 다수일 수도 있는데요. 또 순소대와 마찬가지로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협절흔이라고 합니다. 이 협소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하고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빼시고 의치를 만드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악 순측 전정입니다. maxillary labial vestibule입니다. 이 부분은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그 순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협소대와 순소대의 사이 이 부분을 이제 순측 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너무 두껍게 막 형성된다면은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높이와 두께가 이제 기능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요. 여기 점막이 굽어져서 요 치조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위를 은순 이행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상악 협측 전정입니다. maxillary buccal vestibule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협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뺨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네. 이것은 상악 협소대 원심으로부터 상악 결절의 외측까지 이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 상악 협측 연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는 순측 연이 있고 여기는 협측 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 상악골에 권돌 돌기가 있어서 의측의 변연부가 직접 닿으면은 환자분들에게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릴리프를 해줘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고 이제 너무 두껍게 제작하면은 또 여기 협측연에는 그 하악골 운동 시 하악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의치를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두껍게 제작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측 전정에서 은순 이행부가 있었듯이 여기는 요 구협 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은협 이행부라고 합니다. 은협 이행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익돌 상악 절흔입니다. 네, hemular notch, 네, pteryga maxillary notch라고 하죠. 저평골의 익상돌기와 상악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흔. 아까 절흔은 돌기와 돌기 사이에 깊게 파인 부분을 이제 절흔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상악 총이치의 양측방 후연 경계가 됩니다. 네. 이 절흔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해 후국의 폐쇄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국의 소화입니다. palatine phobia. 구개부 최후방의 정중국의 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입니다.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개구하고 연조직상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모형상에서 상악 의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입니다. 진동선이 바로 여기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를 하는데요.
또 여기 인상을 떴을 때는 이 부위가 원래는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떴을 때는 융기의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는 국외소와 융기라고 합니다. 작은 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은 진동선 vibrating line, 아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하시면은 국외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그 부위를 근 가상선입니다. 근데 이것은 환자마다 다르고 모형상에 나타나는 그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라서 치과 의사가 직접 구강 내에서 확인해서 이게 설정해가지고 인상을 통해 모형상에 옮기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의치를 만들 때 후연 폐쇄를 해야지 그 상악 총이치의 그 음압에 의한 의치 탈락 빈도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상악 총이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악 잔존 치조제 maxillary residual leach 자연 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융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 네, 상악에 있어서 의치를 장착했을 때 가장 크게 압력을 받는 주압력 지지부입니다. 그 다음은 상악 결절입니다. maxillary tuberosity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치조 돌기 부위입니다. 네, 여기 돌기. 이곳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절치유두. 이게 정말 상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incisive papillar라고 하는데 양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하고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여기 반드시 이제 릴리프를 해줘야 하는 데인데 환자마다 치조골 흡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면 요 치조제는 절치 유두 가까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치조골 흡수가 심하면은 치조제 정상에 절치 유두가 위치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가 자극이 또 이게 닿게 되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릴리프 해주셔야 하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모형상에서 좌우측을 동일하게 나누는 정중선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상악 좌우 중절치를 배열하는 기준이 되지요. 네, 자연 치열 상태에서는 절치유두의 중앙을 연결한 수평선을 그으면 대략 좌우측 견치 첨두와 일직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정중국외봉선 median palatine 레이피라고 합니다. 절치유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융기된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국외봉선을 덮고 있는 부위.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만약에 골융기상으로 크게 돌출돼서 그 국의 융기를 형성하면 나중에 이제 점막층이 얇아졌을 때 그 총이치를 끼면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또 이 부분도 릴리프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튀어나와 있다면. 그 다음은 국의 추벽, 횡국의 주름입니다. 펠러타인 루거라고 하죠. 이 부분은 상악에만 있는 그런 주름입니다. 경국의 전방 부위에 정중국의 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 모양의 그 부위입니다. 이 부분은 딱히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소리를 내는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며 그 환자에게 자연 치아 상태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의치상의 국의 연마면상에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대국의 공부위입니다. posterior palatine foraminal area입니다. 이 foramina라는 것은 foramin의 복수 형태입니다. foramin의 그 구멍이라는 겁니다. 골국의 후방 양외측 부근의 그 구개골의 수평판과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측 치조돌기 사이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두꺼운 연조직으로 덮여 있고요. 고릅수가 엄청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릴리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 해부학 용어로는 큰 입천장 구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상학이 끝나고 하악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악 총위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 네, 눈에 띄는 글자가 보이네요. 순소대, 아까 상학에서도 있었죠? 이것은 mandibular labial frenum이랍니다. 하악 양중절치 부위 순측 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순소대는 아까 절흔이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은 그런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또 활동적이라서 이제 이 부분 덮지 않고 의치를 제작하셔야겠습니다. 네. 요 하악 순소대는 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하악 협소대, mandibular buccal frenum. 네, 하악 순소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그 순소대와 마찬가지로 협측 절흔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다면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란 뜻이죠. 네, 이 부위에서도 의치의 연장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악 순측 전정, mandibular vestibule입니다. 구강 전적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아래 방향의 하순으로 이행하는 부위. 네. 여기엔 순측 연이 있습니다. 이 연이 있으면은 또 움직임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연을 연장하는 데 제한을 받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하악 협측 전정, mandibular buccal vestibule. 협소대와 교근 지역 전반부까지의 협측 치은에서 그 뺨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고, 여기 또 아까 순측 연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협측 연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교근 지역입니다. 하악 의치의 후방 원십 협측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이제 부위가 되는데, 교근 수축 시 의치상에 가해질 수 있는 측방력으로 의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의치상의 폭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이 교근 지역입니다. 다음은 설소대. 네, 이 부분은 하악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링과 프레늄. 하악 중절치 설측 치은 부근에서 구강 아래를 따라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 주름을 말하며 혀를 올리면 이제 띠처럼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설측 절흔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쪽에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서 의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상 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근육 부위라 여기가 눌리면 아픕니다. 또 말할 때 혀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부분은 피해서 의치를 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치조 설측국입니다. alveolo-lingual sulcus.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골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치의 설측 변연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는 네. 기능적으로 이제 형성할 시에 설측 변연부 여기가 인상면에서 봤을 때 S자 곡선을 또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윤기와 골막과 골근선 등 이런 게 있어서 망곡을 또 이루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치조제의 그 혀 안쪽에 있는 그 구를 이루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악 총이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지 보다 유지와 지지가 잘 되는 그런 의치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악에 남아있는 잔존 치조제 만디블러 레지듀얼 리치 의치의 주 지지부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이제 모두 두꺼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 치조골 흡수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되고, 근데 이제 대구치 부위는 그 하악 골체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바깥쪽으로 이제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악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점점 안쪽으로 줄어드는 상악이랑은 반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구후 융기, 후구치 융기입니다. 레트로몰라 패드.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볼록 튀어나게 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 그리고 인공 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하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볼록 솟아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한글 해부학적 용어로는 어금니 뒤 삼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협측붕, 협측선반입니다. 버클 쉘프. 하악에서 주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 정상에 오는 그 교합력의 부담을 이제 덜어주는 곳인데요. 저장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어서 저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외사선입니다. External Oblique Line. 네, 이거 외사선이란 하악 잔존 치조제의 구치부 원심 협측의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공부위. 하악 제1소구치 또는 제2소구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 외상 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의치상이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릴리프가 필요합니다. 요 구멍 부위를 이해합니다. 다음은 설결절입니다. 링과 튜버러스리. 악설 골근선 후단 하악 제3대구치의 설측 부위가 골륜기 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네, 치아 상실 시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진이 외사선 사진이네요. 네, 설결절 사진은 아니네요.
네, 그 다음은 내사선, 악설골근선이라고 합니다. 하악골 하악체 내면의 이극에서 후상 방향으로 이제 주행하는 윤기입니다. 네, 이것은 악설골근선이라고도 하고 내사선이라고도 합니다. 의치의 주연이 이제 기능운동 시 마찰에 이 부분이 이게 동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 용선 밑으로 이제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악윤기입니다. 하악체의 내면 견치와 소구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골윤기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원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면은 그 외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없애줘야겠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의치의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심하게 돌출되어 있으면. 네. 이 그림은 하악윤기 발생 원인입니다. 이제 안에 있던 치근이 빠져나가고 잇몸 조직이 이제 움직이면서 윤기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질 높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